그 19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19페이지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학 그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서 일상적인 그런 그 주변 소재를 예로 삼아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중론을 직접 보면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개념들이 일상 개념이 아니고 다 그 아비달마 교학서 쓰던 그런 아주 소승 불교의 아주 고급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체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중간학을 이야기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뭐 비가 내린다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 갖고 중간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간 논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고 비판의 논리,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중간 논리거든요. 근데 중론이 어려운 이유가, 중간 논리가 쓰이는 중론이 어려운 이유가 사고 비판의 논리를 가지고서 비판을 하는 것이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운 아비달마 교학이에요. 그래서 아비달마 교학을 통달하고 있어야지만 겨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중론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근데 실제 중간 논리 그 자체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론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예를 들어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 2-7번 개성을 보십시오. 2-7번. 이제 거기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하문 원문은 양이여 거자, 거법 불가득, 이무 거법고, 하득 유 거자. 이게 이제 관거래품인데, 거는 가다, 레는 오다. 그러니까 오고감에 대한 그런 그 분석, 이런 뜻입니다. 오고감에 대해서. 근데, 자, 이걸 번역한다면은, 가는 놈을 떠나서는, 가는 작용을 얻을 수 없다. 가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걸 표현하는 개성일까요? 이게 바로 연기 공식을 표현한 거예요.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다, 내림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있겠는가, 이렇게예요. 근데 이 대입된 소재만 달라지죠. 그래서 이 중론은 아주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의 대입만 여러 가지 해가지고서 쭉 써놓은 중론인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무엇부터 얘기하냐 하면은, A가 없으면 B 없다. 연기 공식부터 먼저 얘기해요, 연기 공식. 그러니까 중론이 소개된 방식을 지금 그 기본 틀을 말씀드리는 건데, 연기 공식을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제1구적 이해 비판. 이건 뭐냐면은 수도의 의미가 주어에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 의미 중복의 오류에 빠진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제2구적 이해를 비판하는데, 이것은 수어의 의미가 주어에서 배제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이라는 말이 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에 위배되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중론 전체 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제일 위에 이것은 연기가 되고, 이 연기에 근거해서 1구 비판, 2구 비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구 비판이 있고 제4구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근데 제3구는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그 3구는 모순이다. 3구 자체가 이렇게 비판되고, 그 다음에 제4구는 어떻게 비판되냐 하면, 4구는 우리 사유에 들어올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럼 이제 제3구적 이해 방식을 아까 비가 내린다는 그 말에 이제 이 대입해서 한번 표현한다면은, 내림을 가지면서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 이게 3구적 이해예요. 제1구는 뭐였죠? 내림을 갖는 비가 내린다. 제2구는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 제3구는 내림을 가지면서 갖지 않는 비가 내린다. 근데 내림을 가지면서 갖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 형식 논리학의 모순율에 유리되는 말입니다. 모순율에. 이제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4구는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4구를 읽는다면은, 내림을 갖는 것도 아니고 갖지 않는 것도 아닌 비가 내린다. 갖는 것도 아니고 갖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비판됩니다. 근데 이 3구, 4구, 이거는 뭐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1구, 2구만 이제 주로 비판합니다. 중론 내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서양 철학을 얘기하면서, 서양 논리학을 얘기하면서,
이 판단 비판이 서양 철학에서는 분석 판단, 종합 판단 두 가지 비판한다는 얘기했었죠. 비판이 아니고 이제 분석 판단, 종합 판단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판단 종류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학구를 얘기하지만은 서양에서는 이구를 얘기한다. 하나가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얘기했는데 이 제1구가 그러니까 제1구적 이해가 이거 바로 분석 판단이에요. 그다음에 제1구적 이해가 바로 종합 판단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분석 판단이든 종합 판단이든 진리일 수 있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분석 판단은 의미가 중복돼서 틀렸고 종합 판단은 사실이 위배가 돼서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미 중복이 실제 이게 저기예요. 분석 판단은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이가 들어보셨죠? 토톨로지 동어 반복. 그러니까 모든 분석 판정은 동어 반복이다, 의미 중복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비트겐슈타인하고 이 중론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가다 말아요. 이 얘기는 또 안 나와요. 비트겐슈타인은요. 현대 철학 중에 데리다라고 들어보셨죠? 해체주의. 그러니까 데리다하고 이 중론 중관학을 많이 비교합니다. 데리다가 이제 해체주의인데 이 서양의 로고센트리시즘, 그러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이제 합리성에 의해서 모든 걸 해석하는 그런 서양 철학과 서양 역사 해석의 흐름을 다 뒤집어 엎은 사람 데리다예요. 이 해체인데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이 있을 경우에 남성 중심주의, 그 다음에 말과 글이 있을 경우에 말 중심주의 해가지고 대립장을 쭉 내란 다음에 서양은 너무 한쪽만 중시했다. 그러니까 로고스적인 이면만.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해체하는 게 데리다인데 이 데리다하고 중론을 이제 흡사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데리다하고 중론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데리다는 동일성을 비판하는데 차별성을 비판 안 해요. 동일성을 비판하면서 이의를 또 주장을 해요. 이게 또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은 일도 비판하고 이도 비판해요. 불일이 되잖아요. 근데 데리다는 불일만 얘기하지 불이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얘기했던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양 철학 보면은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가다 말합니다. 그래서 분석 판단, 종합 판단도 어차피 거기도 다 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연구하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담합니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이죠. 그래서 이 중간학을 공부하는 또 이 이점 중에 하나가 좀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양 철학책은 그냥 애들 책 같아요. 야, 여기뿐이 못 봤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게 괜히 위세를 떠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불교가 그만큼 그러니까 끝장을 그러니까 철학으로 본다면 끝장을 본 게 불교죠. 끝장을.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간 게, 그러니까 공성을 발견하는 게. 이제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할 때 철학일까요, 종교일까요? 둘 다 되는데 이제 그런 말 물을 때 불교도 종교다,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는 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철학 종교 구분하는 지역은 유럽뿐이 없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특수한 지역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지만은 유럽에서 철학은 그리스에서 나왔고 종교는 어떻게 돼요? 유대교, 헤브라이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만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 철학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헤브라이즘을 갖다가 종교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보세요. 헬레니즘 속에도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한 사람이지만은 종교 없어 있죠. 항상 신의 소리를 듣잖아요. 항상. 델포 신전도 있고 비너스, 제우스 다 신들. 그 사람들 신앙인들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저한 유럽 신화, 希腊 신화, 그리스 신화의 신앙자들이에요. 다들이요. 그런데 그걸 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希腊 신화 해가지고서 얘기책처럼 완전히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한 게 그리스 신화예요. 기독교 경전은 교회에서 보는데 그리스 신화는 교회에서 안 보잖아요. 그거는요. 그리스 신전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서 제우스 신한테 기도드리고 이게 다 없어졌죠. 그렇죠? 박물관에 무슨 이 골동품만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는 종교와 철학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유교 마찬가지죠. 철학과 종교 같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또 다 이 성리학 이제 같이 겹쳐 있고 인도도 철저하게 철학 종교를 다르잖아. 세상을 보는 틀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서만 철학 종교를 나눠가지고서 불교는 철학 아니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할 경우에 철학 종교 나누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역시 문제의 해소입니다. 의문의 해소 방식은 그래서 이제 이게 중론 전체 답니다. 전체 답.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틀만 알고 있으면 이게 미분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어떤 개성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떤 개성도. 그러니까 물론 논리적 개성일 경우에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다시 2-7번 보시면은 19페이지에
가는 놈을 떠나서는 가는 작용을 얻을 수 없다. 가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의미는 어떻게 되죠? 1번이죠. 여기 나와 있는. A가 없으면 B가 없다. B 없는데 어떻게 A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1번에 해당하는 그런 개성이고요. 또 1번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시냐 하면은 2-10번 개성 보세요. 2-10번. 만일 가는 놈이 가는 것을 갖는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원래 원문을 보면은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가는 놈이 간다면 이런 그 주어 수로 문장이에요. 가는 것이 두 개 있게 된다. 감이 두 개 있게 된다. 첫째는 가는 놈 할 때 가는 것이고, 둘째는 가는 작용에 가는 것이다. 이게 뭐죠? 비가 내린다면 내림이 두 번 있게 된다. 하나는 비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내림이고, 또 하나는 내린다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내림이다.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중론 가지고서 그 말까지 나오려면 힘들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중론 보면은 야 거자유거 즉유 이종거 이리 거자거 이리 거법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참 읽다 보면은 아이고 이게 별 얘기 아니구나. 비가 내린다 할 때 내림이 있는 비가 내린다 하면은 내림이 두 개 있게 되고 내림이 없는 비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본다면 어떻게 되죠? 2번 제1구적 이해비판이에요. 1구적 이해비판. 있다. 뭐가 있어요? 수로가 주어 속에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죠? 가는 자가 간다 할 때 감이 가는 자 속에 있다 할 경우에 감을 갖는 가는 자가 또 가니까 두 번 가는 게 된다. 그렇죠? 있다예요. 없다는 있고 있으면서 없다는 삼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사구예요. 그 다음에 2-11번 보세요. 만일 가는 놈이 간다고 말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다. 가는 것 없이 가는 놈이 있고 가는 놈에 가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원래 원문 보면은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일 가는 놈이 간다면 이것은 이제 옳지 않다. 왜냐하면 가는 것 없이 가는 놈이 있어서 그 놈이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사실에 위배되는 오리예요. 다시 말해 감 없이 무슨 가는 주체가 있어갖고 그런 주체가 간다. 불지도 않는 바람이 있어갖고 그런 바람이 분다. 이런 말이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위배죠. 그래서 지금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이런 예를 들어갖고 설명한 그 방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 가는 자가 간다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죠. 가는 자가 간다. 누가 걸어갈 때, 가는 자가 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중론이 인도에서 이런 말 쓰나 봐요, 아마. 가는 자가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석사가 있는데, 중론 해설서가 있는데, 뿌라산나빠다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뿌라산나빠다.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뿌라산나빠다. 그러니까 중관학에 대한 이제 그런 주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견의 차이 때문에 학파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얘기했죠. 하나가 자립론중파, 하나가 빌론중파. 하나가 귀륜론중파. 이게 갈라집니다. 인도 내에서 갈라지는데 이 자립론중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청변. 범어를 부하가 비볐다. 귀류의 대표적인 사람은 월칭. 범어로 짠드라 끼리띠. 범어에서 이렇게 I자 위에다가 선 긋죠? 이건 장음 표시야, 장음. 이 하는 거예요, 이. A자 위에 이렇게 선 긋죠? 그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범어를. 이거 빨리 하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다. 현재 월칭인데, 이 뿌라산나빠다는 바로 월칭이 지은 거예요, 월칭이요. 그러니까 귀의 논중파에서. 그럼 자리논중파 이 사람이, 부하법이니까 이분이 지은 건 뭐냐? 이것은 반야등론. 반야등론. 뿌라스냐, 뿌라디빠. 뿌라스냐가 반야고요. 뿌라디빠. 뒷바가 등불이에요. 뒷바, 뿌라디빠 하면 등불이에요. 환한 등불. 저 반야를 알려주는 환한 등불. 이런 뜻이에요. 뿌라산나빠는 아주 깨끗한 그런 말씀. 이런 뜻이에요. 청정한 말씀. 비슷하죠? 깨끗하든 밝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 중론 주석서입니다. 이 뿌라디나 뿌라디빠는 한문 번역도 있어요. 그 다음에 티베트 번역도 있고. 근데 이 뿌라산나빠는 이거는 한문 번역이 없고 티베트 번역이 있고 범어 원문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론 공부할 때. 그래서 중관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버머 해야지 돼요. 티베트 해야지 돼요. 한문은 기본이고. 수학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간학 하려면은. 그리고 이제 이 티베트 불교에서 어떤 종파든 반드시 중간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밀교, 깨달음 수행, 그러니까 수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게 중간학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모든 종파가 중론을 제일 중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플라스나 바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가는 자가 간다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벌써 말 속에, 감이란 말이 벌써 들어가 있죠. 가는 자, 간다 하니까. 그러면은 가는 자 할 때, 간다 하니까, 2번 가는 게 되는 거야? 오류가 빠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금방 표가 나요. 그럼 이런 말 하지 말고, 사람 이름을 붙여갖고 철수가 간다. 이러면 오류 안 빠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여기서 가는 자가 간다면 가는 게 2번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는 자가 간다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철수가 간다고 해보자. 물론 이 책에서는 내받았다가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받았다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의 철수가 내받았다예요. 그러니까 대바가 이 천이고 대바. 그렇죠? 아리아 제바할 때 천. 낳았다가 주었다. 하늘에서 준 어린애. 그래서 천득이. 번역한 다음에 천득이가 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간다 하면 되지 않냐. 말이 될까요? 철수가 간다. 그럼 중복이 없지 않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그러니까 짠들하고 이분이 어떻게 반박하냐 하면은 좋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럼 이 철수는 어떤 철수냐 하고 물어봐요. 앉아있냐 서있냐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간다. 또 가는 철수가 간다. 또 중복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논리가 지금 이 관거래품에 쭉 몰려 있는데 이 몰려 있는 요 논리가 중론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어딜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중론 끝났다 이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왕 또 관거래품 한 김에 19페이지 제일 첫 번째 2-1번 개성을 보십시오. 2-1번. 이거 무유거 미거역 무거 리 이거 미거 거시역 무거 이미 가버린 것 이거 무유거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죽기 전에 없다는 건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해당돼요.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대입될 수 있는데, 시간도 대입할 수 있어요. 시간을 갖다가. 이미 가버린 시간이 뭐죠? 과거죠, 과거.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서 간 거죠, 과거. 과거는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기한다면은, 과거를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나요? 과거. 안 되죠. 과거. 지금이 과거다, 1분 전이다. 지금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미래 만날 수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미 가버린 과거는 가서 못 만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못 만나요. 그렇죠? 미래. 내일을 만날 수 있어. 내일. 어떤 어린애가 말을 처음 배우는데 내일이란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봐요. 내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일이 하룻밤 자면 내일이야 하니까 얘가 이제 하룻밤 잔 다음에 일어나서 형 오늘이 내일이 하니까 이놈아 하룻밤 자면 내일이 하니까 또 자고 일어나서 오늘이 내일이 하니까 아니야 하룻밤 자 하니까 막 울면서 언제가 내일이야? 도대체 언제 내일이 오냐고. 그러니까 내일이 안 오죠. 그럼 미래에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현재라는 얘기 하는데 현재 길이가 몇 초쯤 될까요? 5초쯤 될까? 5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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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게 현재일까요? 안 되죠. 너무 길죠. 그것도 벌써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어요. 그럼 1초 똑딱 이게 현재일까요? 또 잘라지죠. 그럼 똑 이게 현재일까요? 그것도 또 하고 옥하고 또 다르죠. 그럼 얼마가 현재일까요? 0.1초? 또 잘라지죠. 어디까지 잘라질까요? 무한히 잘라지죠. 그럼 현재가 어떻게 돼요? 있을 곳이 없네요, 진짜. 그렇죠. 현재는 과거와 미래 틈에 껴갖고 있을 곳이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써 있는,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그걸 배제시키면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이건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버린 것 딱 빼버리고, 아직 가지 않은 것 딱 빼버리니까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있을 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 틈에 껴갖고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 대한 중론적인 논증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 우리가 시간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문명이에요, 문명.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또 분할하는 거예요. 세수다가 과거, 현재, 미래. 또 뒤집어 본다면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해요. 절대 부정, 절대 부정 다 돼요. 왜 과거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인데 하늘의 북극성에서 이렇게 북극성 우리가 바라보죠. 지금 이 순간의 북극성이랑이 아니라는 얘기하죠. 별이 떠났다가 10만 년인가 걸려가 그렇게 온다. 10만 년 전에 북극성으로 본대요. 별의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천장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빛의 속도가 있으니까는 조금 전에 거겠죠. 0.0000 몇 초 전에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 소리도 속도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거고 전부 다 과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이요. 과거를 듣고 있고 신경도 꼬집으면 한참 있다가 아픈 느낌이 와요. 공룡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갖다 도끼를 찍으면 3초 있다가는 아야 벌 돌아본대요. 똑딱똑딱 몸이 크니까. 그러면 느낌도 한참 있다 옛날 거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전부 다 과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예요. 바로.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면에서 본다면 다 현재를 느끼고 있어요. 감각의 측면에서 본다. 대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과거지만은 그렇죠? 과거 대상이에요. 감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부 다 현재예요. 이 순간이죠. 그렇죠? 망막에 닿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뭐 꼬집을 때, 이제, 물론 꼬집었다고 하지만 딱 느낌을 벌써 뇌에서 느낄 때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그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다 현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쪽 이 기와를 바라볼 때, 기와장에 무슨, 벌레가 앉아있나 할 때, 지금이구나 하고 생각하죠. 근데 의도로 본다면 다 또 미래예요. 의도로 본다면.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의도 속에서는 전부 다 오지 않은 것을 갖다가 보려고 이제 하고,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다 현재고, 다 과거고, 다 미래예요. 엄밀히 보면은. 그래서 지금 2- 지금 1번 개성이 이게 참 중요한 개성입니다. 2-1번 개성. 이미 가버린 것을 가고 있지 않다. 아직 가지 않은 것도 가는 것이 없다. 여기에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소리. 이미 들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미 제가 다 말한 소리는 들릴 수가 없어요. 아직 들리지 않은 소리도 들릴 수 없어요. 지금 들리고 있는 좋은 소리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럼 이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희한하죠? 일단 그 답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지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틀림없이 그런 과거에 지나가는 움직임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미래에 오지 않은 움직임도 만날 수가 없지만은 지금 요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거 현재 움직임. 요건 있지 않냐? 그게 뭐냐 하면은 2- 2번 개성이에요.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그것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중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가는 중인 것은 간다. 말은 이상하지만은 바로 여기에 현재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움직임은 틀림없이 있죠. 근데 왜 그게 없다 그랬을까요? 현재가 있을 틈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실제 이게 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구성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움직임을 느낄 때 제가 팔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한목에 느낄 수 있어요? 안 되죠. 찰나 끊어진 것만 느끼는 거죠. 찰나 끊어진 거. 이렇게 하면 빠르고, 이렇게 하면 느려요. 이렇게 하면 느려요. 이렇게 하면 빠르고. 그럴 때, 그 찰나에 뭘 느끼는 걸까요? 매 순간순간 느낄 때. 실제 느껴질 때. 속도를 느끼는 게 속도예요. 그렇죠? 찰나 속도를 느끼는 거예요. 빠르다, 느리다. 그런데 속도를 갖다가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고 나중에 구성하는 거예요. 매 순간 느끼는 거는 빠르기만 느낍니다. 빠르기. 근데 보세요. 빠르기는 속도인데, 속도를 계산할 때, 이제 고등학교 또 물리 시간 돌아가요. 물상 시간에다가.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하죠. 저래오니까. 이제 보세요. 속도 어떻게 계산해요? 속도. 뭐분의 뭐죠? 속도는 T분의 S.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를 시간 나누면 돼요. 거리 갖다가. 그러니까 뭐 30초 동안 5m 갔다 오면 5m를 30초 나누면은 어떻게 1초 동안 얼마 갔는지 이게 나와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게 속도인데 속도는 시간을 갖다가 거리로 나누는 거예요. 자, 시간은 시간이고 거리는 뭐죠? 이건 공간이에요. 바깥 세계는 시공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시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뭘 느껴요? 이걸 느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외계고, 그렇죠? 이쪽은 우리 마음이 구성한 거예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빠르다 느리다. 바로 앞에 찰나에 여기 있었는데 다음 찰나에 여기까지가 있으면 빠른 거고 앞에 찰나에 여기 있었는데 다음 찰나에 여기가 있으면 느린 거예요. 앞에 찰나와 다음 찰나 비교해서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생소돼요. 그렇죠?
전찰나 후찰나가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요. 연기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건데 그래서 자 보세요. 제 소리도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하고 느낄 경우에 말이 빠르죠. 빠르기는. 근데 이거는 제가 10년 20년 전에 못 고쳐요. 그래서 우선 포기하고 막 빨리 하는데 나중에 강의하다가 시간 끝날 때가 되면 막 혀가 엉켜요. 그러니까 걷다가 다리가 엉키듯이 혀가 발음도 좀 이상해지고. 근데 그 빠르게 음악이 뭐 들린다든지 빠른 음악이 아니면은 이제 말이 빠르다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에 있던 그 상태하고 나중에 상태의 변화가 큰 경우에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변화가 적으면은 느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변화의 양을 갖다가 누가 계산하죠? 우리 마음이 계산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서. 근데 변화 계산하는 게 수학에서 뭐라는 얘기 하죠? 미분하기요. 미세하게 잘라가지고서, 그렇죠? 요 상태, 저 상태 변화 차이 계산해갖고, 그러니까 속도도 미분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리 미분하면 속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 낼 때, 그 순간에 거리 미분하면 돼요. 혹시 수학조에 있는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서로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살아있는 미분 기계다. 이렇게 해요. 내기가 아니고, 체르바스키라는 러시아 분류학자가 있는데 1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찰나를 갖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매 순간 미분하고 산다. 그러니까 앞에 단계의 의식 상태를 갖다 항상 다음 차례의 의식 상태와 비교해가지고서 의미를 발전시키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육군을 얘기할 때 안이 비설신을 얘기하죠. 안근은 여기 있고 이근은 여기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의근은 어디 있어요? 의근이요. 의근의 대상이 법인데 의근이 어디 있죠? 의근은 색법이 아니고 신법이에요. 의근은 논에 보면은 그 사람 같은데 유식도 마찬가지고 의근은 전 찰나의 육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바로 앞에 찰나의 육식이에요. 앞에 찰나에 내가 파악했던 의미 이게 의근이에요. 그래서 뒤에 찰나에 나한테 지각됐던 거 빗대가지고서 그렇죠? 그 다음에 차이를 갖고서 의미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눈은 이것 때문에 보이고 귀는 이것 때문에 들리는 거지만 의근은 앞 찰나의 의식 때문에 의미를 창설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근은 시인법이다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속도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데 옛날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홍인 스님한테 의발을 받아갖고 이제 나오셨죠. 절 나오셔갖고 한 20년간을 갔다가 그 사냥꾼 속에서 은둔해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등장하실 때 계기가 있죠. 그죠? 어떤 마을에 갔다가 절에 갔다가 그 동자승 둘이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고 싸워요. 뭐라고 싸워요? 저거는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니까는 아니다. 변동이다. 깃발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아니다. 바람이 있으니까 움직이지. 뭐가 맞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셔갖고 심동이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심동이에요. 속도는 움직임 속도인데 펄럭펄럭거리는 거. 이것은 마음이 구성해낸 거지 외계에 없어요. 바깥에.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있어도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계산해낸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중관학 다음이 바로 유식학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중간으로 다 부시고 나니까 다 부셨어요. 그 전까지는 다 실제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실제하는 줄 알았는데 중관학에서 논리 가지고 다 부수니까는 실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꿈이다. 그죠? 일체 유심조 하는 유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중관학, 유식학도 중관학의 공사상 가지고 다 부시고 난 다음에 유식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유식부터 먼저 배우죠? 그러면 그냥 또 마음 실제론이 돼버려요. 실제 한번 다 부셔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꿈에 대해서 어떻게 꿈을 꾸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이 여러 가지 개념에 의해 설명하는 학문이 이제 불교학의 유식학인데 중간으로 부시고 난 다음에 유식이 이제 진정한 유식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2-1번 개성을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미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은 가는 것이 없다. 자, 여기 대입해보세요. 뭘까요? 이미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없다. 이건 제 2번이에요. 간 것은 가지 않는다. 원래 원문 번역하면 간 것은 가지 않는다예요. 갔기 때문에, 간 게 또 간다면 중복돼 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지 않은 것은 가지 않는다. 이건 이구예요. 감을 갖지 않은 것은 또 가지 않아요. 아직 가지 않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아직 가지 않은 것은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4구.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걸 떠나서 그렇죠? 1구도 아니고 2구도 아닌 거예요.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닌 거. 그건 제4구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은 제3구를 볼 수도 있고. 3구.
그러니까 반은 가고 반은 가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상구가 되고,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할 경우에는 자 사구가 돼요. 그 세 번째 말은요. 그 두 가지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또 새로운 말 같지만은 그 가만히 일박하면은 이 중에 하나예요. 또 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 판단 비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니까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수평선이 있어요. 맑은 날에. 바다가 있고 수평선이 있는데 하늘과 경계부죠. 경계선이 쭉 있는데 이 수평선은 하늘이에요, 바다예요? 수평선이 하늘이에요, 바다예요? 예? 아니,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면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하늘도 아니고 바다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다. 이게 제 사건인데 틀렸어요. 안 되죠.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려면은 통 비어 있어야지 돼. 뭔가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게. 근데 수평선은 하늘과 바다 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빈 데가 없죠. 그럼 뭐예요? 하늘도 아니고 바다가 아주 틀렸어요. 그럼 하늘이면서 바다? 그럼 겹쳐야 되는데 겹치지도 않아요. 틀렸어요. 그럼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건데 만약에 수평선이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저 바다가 가만히 안 있어요. 나도 수평선 만드는데 일조했는데 왜 나는 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만이라고 말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럼 바다예요? 수평선이? 그러면 또 하늘이 가만히 안 있어요. 물론 위는 하늘이지만은 수평선 만드는 나도 애썼는데 왜 나는 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평선은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하늘이면서 바다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참 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수평선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물의 윤곽이에요. 윤곽. 자, 제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칠판이 보여요? 자, 요 윤곽이 칠판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수평선과 똑같아요. 그렇죠? 요 윤곽선이 살에 속한다 하면 칠판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도 배경이 돼가지고서 윤곽선 만들었는데 왜 살만 걷다가 역할했다고 잘난치 하냐. 그죠? 반대로 칠판이 이 윤곽이다 하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다음에 겹쳐있을 때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다음에 살도 아니고 칠판도 아니더라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윤곽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윤곽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 사학구 비판인데 사학구 비판하고 나니까 1차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도대체 이 모양은 뭐냐 할 때 벌써 또 사학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떠올리면 또 사학구에 빠져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또 보세요. 이제 지금 이거 공간적으로 이 윤곽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고, 예불 할 때, 그러니까 새벽에, 3시 반쯤에 각 종이 땅 쳤어요, 땅. 땅 칠 때 땅 하는 시작하는 순간 있죠? 땅 하고. 그 순간이 침묵의 순간이 지나면서 땅 하는 순간이 됐는데 그 시작의 순간이 침묵의 순간에 속해요? 땅의 순간에 속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시작이랑 경계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이 땅 칠 때 종 치기 시작했다 하고 떠올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시작했다. 그건 종이 아니고 침묵이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침묵도 역할을 했는데 왜 종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인 어떤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이 경계부, 윤곽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응용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틀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근데 생각을 비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머리 굴려갖고. 이게 특징입니다. 문별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문별은 분별의 끝에서 만나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서 문별을 만나는 거죠. 처음부터 문별할 경우에는 큰일 나요, 그럼요.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머리가 녹이 슬어요, 머리가. 그래서 세속일에 대해서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써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머리를, 이 문별로 들어가는 건데, 원각경 소에 보면은 그 서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참목의 비유가 있죠, 참목. 나무 비비는 거. 그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분별이 있는데 분별을 깰 때 뭘 갖고 깨냐면 분별 갖고 깬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또 다른 나무를 갖고 와서 비벼봐요. 그럼 열이 나서 탁 버리죠? 그럼 저 나무도 타고 이 나무도 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분별이 나의 어떤 인생의 고민을 만드는데 이 인생의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도 역시 분별이에요. 지금 사구를 비판해서 사구요. 설명을 했는데 사구가 있는데 이제 A다, A가 아니다, 뭐 A면서 A다,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닌 사구가 있는데 사구 비판 뭐 갖고 했어요? 사구 갖고 했어요. 그렇죠? 다 틀린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경여약이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응경여약이니까. 전제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윤곽선이, 그러니까 윤곽선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의 시작점이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은 한 세상 만사가 다 이렇게 이 중간 논리에 의해서 이제 가만히 조망을 할 경우에는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근거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근거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종소리의 시작이 있는 줄 알고 수평선이 있는 줄 알고 그다음에 윤곽선이 있는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눈이 있는 줄 알고 뭐 대상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사는데 따져 보니까는 다 원래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무분별 모든 게 다 깨진 상태, 그러니까 무차별의 상태가 됐죠. 무차별. 근데 이것은 수행할 때만 쓰는 거지 일반 세속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했죠. 근데 일반 세속에 무차별을 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공병이다. 공의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혹은 공경. 공을 하나의 또 인생관을 삼았다. 공견. 그러니까 모든 견해를, 모든 인생관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공을 말씀하셨는데 공견을 갖는다면 구제불능이다. 혹은 악취공. 악은 잘못, 취는 파악된 공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잡은 공, 혹은 잘못 파악된 공을 얘기하죠. 이건 유식학에서 유식불교에서 악취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취공. 그래서 그럼 악취공의 증상이 뭐냐 하면은 이 공견을 가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공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증상이 뭐냐 하면은 막히고 막히게예요. 가치 판단 상실되는 거. 선도 악도 없고 나도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견의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무해는 무해행이 아니고 무해심이 이제 진정한, 그러니까 도의죠. 그래서 이제 개 같은 경우도 지게행 같은 경우도 개에 정해진 상이 있다. 그렇죠? 이것이 개고 이게 개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소승개예요. 근데 대승개에서는 지게에 바람이 됩니다. 바람이. 개에 정해진 상이 없다. 그러니까 무주상계가 돼. 무주상계. 그렇죠? 이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개를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언제적 경지냐 하면 어떤 경지냐 하면은 공자님 나이 70에 종심 소욕 불유 구의 경지예요. 멋대로 행동해도 세속 윤리에 어긋나는 게 없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개의 완성입니다.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그렇지 개를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일반 사람은 멋대로 행동하면 항상 윤리에 어긋나요. 그런데 도인이 되면은 멋대로 행동해도 절대 남이 볼 때 이제 흠에 잡히는 짓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멋대로 행동해 혼자 있을 때가 언제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지게의 바람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개의 상이 깨진다 하니까는 실제 개를 파는 그것이 어떤 그 도인의 증표인지 착각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공병이고 악취공의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드렸지만은 이 공사상을 공부할 때, 이 공의 논리, 중관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공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과 무차별의 그런 어떤 수행을 일반 세속에다 대입을 해가지고서 나의 행동에 적용을 하고 할 경우에 그때 오히려 세속인마도 못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정리한다면은, 일단 이 중관학의 창시자가 누구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이에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강의는 원래 용수보살 얘기하고 몇 년에 태어났다 생애를 얘기하고 저술을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부터 들어가고 끝에 가서 그건 몇 마디만 하고 나중에 참고하세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 저술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보살 생존 연대가 200년, 서기 20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인도 남부지방에서 탄생해서 활동했던 분이고요. 나가르주나, 인도말로 나가르주나하고, 이 귀린논술파, 자린논술파, 이 두 학파의 비교만 이제 간단히 한다면은, 자린논술파는 3단 논법을 쓰는 거고, 귀린논술파는 본인이 안 써요. 상대가 3단 논법을 쓰면은 꼬투리만 잡아요. 꼬투리. 귀류, 오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논증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3단 논법을 쓸 경우에 문제에 빠져요. 무슨 문제에 빠지냐 하면은 인명학 들어보셨죠? 인명학. 불교 논리학. 불교 논리학이 자린논증파 바로 직전에 생기는데 불교 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학파가 자린논증 중간학파입니다. 중간학파. 불교 논리학 때문에. 그래서 3단 논법을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불교 논리학 임명하게 보면은 논리적 오류에 대한 얘기가 있어. 오류. 그게 33가지가 있어. 33가지. 그 먼저 얘기할 때 3단 논법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 세 가지가 있죠. 3단 논법. 그걸 똑같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걸 주장, 그 다음에 소전제를 중간에 쓰고 이거 이유, 대전제를 마지막 써요. 그 신뢰, 종인요 이렇게 씁니다. 불교 논리학 임명학은요. 그런데 종을 잘못했을 경우에, 인을 잘못했을 경우에, 유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때 각각의 오류가 있어요. 다 보면 33가지예요. 그래서 33과, 허물과자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종의 오류가 있어요. 종의, 주장의 오류가. 어떤 게 오류냐 하면은 일반 사람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할 경우에 이때는 아예 그냥 이게 남을 설득을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세간상의의 오류다. 이렇게 세간상의. 세송일의 상의, 어긋날 때. 그쵸? 예를 들어갖고 뭐 빨간 것은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빨간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논증을 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게 오류에 빠진 건데 다른 논파에서 3단 논법을 하는데 주장이 뭐냐 하면은 눈은 사물을 볼 수 없다 이게 주장이에요. 눈은 사물을 못 본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죠. 배웠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눈은 사물을 못 본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마치 항아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눈은 사물을 못 봐. 야, 이거 미쳤구나. 이거 미친 놈들이다. 상대도 안 해요. 이게 세간상의 오류예요. 그럼 어떻게? 논정식을 아무리 세워도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립논주파에서 고안을 한 게 이 앞에다가 단서를 다 단서. 이 주장 앞에다가. 그러니까 지인제의 입장에서 볼 때, 지인제. 참된 진리의 차원에서 볼 경우에는 눈은 사물을 못 본다. 이렇게 해요. 이게 단서예요. 이걸 간별어 이렇게 말합니다. 간별하는 그죠? 분간해가지고서 구분하는 그런 말이다. 일반적인 판단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중론의 판단을. 그래서 승의에 있어서 승의가 세속, 승의제 세속제할 때 승의제 지인제예요. 지인제의 차원에서는 하면서 중론 얘기를 한 다음에 산단논법을 쓰는 것이 자립논주파의 특징입니다. 특징. 일반 산단논법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린논주파가 시비를 걸어요. 그런 단서 달아봤자 진제 속제, 이제설 믿지 않는 외도들은 설득 안 된다. 이러면서 시비 달아요. 6가지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막 싸웁니다. 이 양쪽이. 이제 싸우는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이 책 뒤에, 제가 나눠드린 책 뒤에 이제 보면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 뒤보다도 앞에 쪽에 전부를 모아놨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은 14페이지 나왔어요. 14페이지요. 그래서 14페이지를 읽어보시면은, 잠깐 제가 어렵게는 안 써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중관학이 간화선과 일치한다는 얘기 했죠. 간화선하고. 어떻게 일치하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이 대종고 스님이 송나라 때 개발한 참선법이 간화선인데, 대종고 스님이. 그러니까 12세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능 스님이든지, 마조 도일 스님이든지, 간화선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들 이제 관심법을 했던 분이고, 그분들의 언행이 나중에 화두가 돼요. 간화의 소재가 돼요. 근데 뭐, 앞에, 이 조주 스님이든지 다 간화선 했던 분 아니라고요. 화두는 12세기 이후에 생깁니다. 그런데, 간화선 할 때, 원래 화두는 딱 하나예요. 원래는요, 원래 먼저 조주묻자 화두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제자 스님이 여쭙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없다 하죠. 원래 그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원래. 왜냐하면 그때 열반경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체 중생 시리불성 하는데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데 걔는 보니까는 액수도 먹고 이건 불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불성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근데 대답을 뭘 기대했냐 하면은 당연히 걔도 중생이니까 불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조스님이 없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사고방식이 다 무너지면서 진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조주무자예요. 근데 조주무자 화두를 해설할 때 어떻게 해설을 해요? 무에 대해서, 조주무자의 무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없을 무자, 유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유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구를 다 부정하죠. 사구를 갖다가. 바로 이거예요. 1구도 틀리고, 2구도 틀리고, 3구, 4구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넣을 때 생각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1구를 빠져나가도 안 되고, 2구도 안 되고, 3구, 4구도 안 됩니다. 막아버려요. 간화선이에요. 그냥 오직 화두만 들고 있어야 돼. 그냥 빵빵빵 치면서. 그런데, 자, 중론도 똑같아요. 2구로 나가려고 해도 틀렸다, 막아버려요. 2구도 틀렸다, 막아버려요. 3구도 틀렸다, 막아버려요. 4구 다 막아버리죠? 차이점이 뭐죠? 중론은 논리적으로 막아야 돼. 풀어갖고, 왜 틀렸냐, 따따따따따따 설명을 하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무기설,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기설이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 침묵하세요. 답을 안 하세요. 이게 바로 간화선, 중론, 그 다음에 이 무기설이 통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계시면서 안 계십니까? 침묵. 3구, 4구 다 침묵해요. 왜 그래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리고 연기를 설해요. 연기를요. 그 다음에. 그죠? 무명이 있으면 항상 연기를 설하십니다. 침묵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꼭 연기법을 얘기하세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아니면 북쪽으로 물어봐도 서답을 하고 동문서답, 북문서답, 남문서답이에요. 항상 연기법이에요. 왜? 물어본 사고방식 자체가 변동했기 때문에 사구가 다 변동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지켜야 한다. 중론이 연기법으로다가 사고를 치료하듯이 똑같아요. 방식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도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무기설, 침묵이 중론에 와서 논리로다가 다 침묵을 해설을 하죠. 왜 틀렸는지, 왜 막는지. 그 다음에 가나선에 와서 또 다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이 철저하게 부처님 근본 정신과 맥을 닫고 있습니다. 뭐 중국 불교의 도교와 뭐 결합이 돼가지고 선이 생겼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할 게 현대 불교학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 불교학자들 보면 별별 거짓말을 다 해요. 현대 불교학 믿으면은요, 그러니까 현대 불교학은 회불의 불교학이에요. 무슨 얘기 나온지 알아요? 대승불교는 500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가짜예요. 다 가짜. 12연기 무슨 설 같은 경우도 태생학적인 설, 그렇죠? 임신 과정에 대입하는 거는 후대에 나온 거예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 금강산배경을 썼는데 금강산배경 자체가 아마 오류가 썼을 것이다. 일본의 야나기라스 이자, 미국의 버스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뭐예요? 원효는 대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회불이 전부 다 전체가 다 현대 불교학 책을 보세요. 다 불교 비방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불교학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 다 짜야지 돼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의 불교학하고 선을 그어야지 돼요. 근데 그래서 선불교 같은 경우에도 중국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불교다 하는 게 현대 선학자들의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다. 철저한 초기 불교의 무기설, 침묵, 중도 사상, 이 침묵이 중도예요. 이것저것 다 아니기 때문에 중도예요. 비판적 중도, 중론의 중도, 그건 논리적 비판의 중도고, 그 다음에 이 가나선의 화두드는 중도, 이건 뭐예요? 은산철벽의 중도예요. 딱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이 3자가 일치하고 소승, 그러니까 초기 불교, 대승, 중간, 그 다음에 선, 이게 다 하나 정법의 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얘기 많은데, 약간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장 사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복지도 참조하시려면은, 이제 우리 이 법마사에도 많이 책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테니까는,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강의할 때, 이 강원보다 조금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고. 그 이유가, 우리 이제 주지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뒤에 이제 외원을 해주시고, 또 강선생님들도 솔직히 비구 스님 강원 중에 처음입니다. 주지 스님 들은 경우는요. 이게 처음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녔는데, 비구니 스님 강원 중에는 운문사는 들어오시더라고요. 운문사 딱 한 군데. 근데, 물론 딴 데는 주지하고 강주 스님이 겹치는데, 이런 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하여간 뭐, 이제 마지막에 인사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아마 학인 스님들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막 중간에 낙단 넣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뒤에서 감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나간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제가, 오히려 힘이 나서, 이제 강의도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